자, 안녕하세요. 질환별 관리. 자, 이어서 책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추염자. 4-1 경추염자의 원인. 자, 염자라고 하면 흔히 삐었다라고 하죠. 삐었다. 자, 잠을 잘못 자거나 갑자기 목을 비틀면 삐끗하는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증상이다. 자, 이것은 승모근이나 흉쇄요들근 등 목덜미 부위의 근육이 경련되어 목을 돌리거나 옆으로 굽히는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다. 주된 증상은 사소한 동작을 할 때나 기상시 목에 갑자기 나른한 통증 발생, 자, 회전불능, 자, 근육 강직, 자, 목덜미 근육군과 과도한 긴장 등이다. 말 그대로 잠을 쉽게 얘기해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추염자가 되면 머리, 목 부분이 한쪽으로 기운 채 고정된 상태가 되어 아픈 쪽으로 돌릴 수 없고 움직이면 목과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 통증은 가벼운 통증부터 격심한 통증까지 폭넓은데 특히 목과 어깨의 경계 부위를 누리면 통증이 심하다. 목덜미 근육의 경련에 의해 경결, 딱딱해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경결이 나타나기도 한다. 경추 뼈는 7개, 신경은 8개입니다. 경추염자의 관리에 대해서 관련된 경락, 경열, 풍지, 견정, 대추, 천정, 그 다음에 견중수 등이 있죠. 이건 그림이니까 책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59페이지에 중요한 상경추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상경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상경추의 존재를 일반 분들은 이제 잘 모르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머리와 목을 이어주는 1번과 2번 목뼈를 상경추라고 한다. 1번과 2번 목뼈를 경추를 상경추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뇌에서 나온 640만 조가 넘는 신경들이 통과하는 관문이자 뇌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중요한 생명 중추인 뇌간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뇌간이 위치하는 곳이다. 자, 말로만 들어서는 상상이 안 가죠. 640만 조. 신경이 그만큼 얇고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상경추가 경추 1번과 2번이 아틀라스와 아식스가 출산 시의 손상, 교통사고, 각종 외상, 잘못된 자세, 심리적 요인, 턱관절 장애, 만성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에 의해 아주 작게 어긋나면 어긋난다는 거 서블럭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뇌간에서 신체 각 부위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거나 비틀리게 된다. 이 때문에 근육과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전체 척추의 자연스러운 밸런스가 무너져 신체 여러 부위 통증이 생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장기와 세포들이 점점 정상적이지 않게 되고 장부의 기능이 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후두골, 두개골 밑에서부터 이제 척추뼈가 관절로 해서 경추 1번, 2번, 3번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 몸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쌓아 올리거나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 잘못 잡히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게 틀어지게 되면 밑에가 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와이셔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와이셔츠의 단추를 제대로 잠그면 괜찮겠지만 이게 하나가 어긋나면 밑에 있는 와이셔츠 단추 구멍은 계속 어긋나게 해서 잠글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경추가 틀어지면 그 뼈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뼈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틀어진 상태로 조금씩 틀어진 상태로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측만증, 그 다음에 경추가 틀어짐으로 해서 측만증, 등의 이제 척추의 변형, 그 다음에 요추의 문제. 그러면 요추의 문제가 생기면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골반에 문제가 생기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실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발목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엄지 발가락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역으로 발가락에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위에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밑에가 이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니까 윗물이 더러운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이 경추 1번과 2번은 상경추라서 거기에 이제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신경이 640만 조나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신경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뼈가 서블럭세이션 틀어짐으로 인해서 잘 흐르지 않게 되면 거기에 관여되는 신경들이 내장 신경들 이런 것들이 특히 문제가 되면서 내가 소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는 그런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경추라는 부분들은 오늘 처음 하셨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몸에 있는 이상들이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경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추 디스크. 자, 5-1번 60페이지입니다. 경추 디스크. 경추 디스크의 원인. 자, 경추 디스크는 경추 추간판, 디스크 말 물렁뼈 말하는 겁니다. 퇴행 변형의 변성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특징적인 증상은 목의 통증, 근육 경직, 팔 동통, 저림 감각 등이 있다. 자, 증상이 진행되면 경추 추간판의 변성, 정렬 이상, 추골 골극 형성, 뼈가 자라나거든요. 뼈가. 그 다음에 경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 등이 발생하고, 척수 신경근, 추골 동맥, 교감신경에 대한 자극이나 압박을 일으킨다. 증상이 많고 원인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경추 디스크는 경추 증후군, 증후군이란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죠. 신드롬. 경추 종합증이라고 불리면 한의학에서는 비증, 두경통, 천훈 등의 범주에 귀속시켜 치료하게 된다. 경추 1번과 3번은 얼굴 신경과 시신경 및 뇌관이 연관되어 있다. 얼굴 경련, 시력 저하 등이 동반된다. 경추 4번에서 7번의 증상이 생기면 팔의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저림 현상이 동반된다. 이건 상완신경증이죠. 제가 어제 또 읽어드렸죠. 목 양쪽에 근육과 상완신경청을 풀어주면서 관리해야 된다. 상완신경청 풀 때 흉쇄유들근, 사각근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라시가 원래 신드롬, 소형근 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견갑, 쇄골화 근육들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경추 디스크는 발증의 원인 및 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자, 신경근 압박, 자, 운동 시 목의 통증, 가동 범위 제한, 팔의 방사통, 그 다음에 저림, 무력감, 엄지 두덩이나 새끼 두덩이의 위축, 척수 자극, 손가락 전체의 감각 둔마, 저림, 팔의 운동 기능 상실, 다리 운동 장애나 보행 곤란. 자, 제가 그랬죠. 인체는 가장 중요한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심장도 안 뛰고 호흡도 안 되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돼요. 자, 그게 디스크라는 건데,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 그 다음에 근육의 눌림, 그 다음에 관절의 어긋남. 자, 보시면 추골 동맥 압박, 운동 시 머리나 목의 통증, 두통, 어지럼증,
현운, 이명 등. 그리고 교감신경 자극, 운동 시 머리나 목의 통증, 목의 중압감, 신기 항진, 투기, 위장실조, 자율신경계 실조증. 요즘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자, 경추 디스크 관리, 뭐 이제 합곡, 양계, 그다음에 뭐 복지, 바깥쪽에 이제 곡지, 그다음에 양곡, 소해, 그다음에 천정, 결분, 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관리하는 그림이니까. 67페이지에 보면 경추 5번에서 이제 그 눌림이 있을 때, 그다음 어깨, 경추 6번은 이제 팔인데 엄지 손가락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 그다음에 경추 7번은 중지 쪽으로 가는 저림, 그다음에 경추 8번은 신경 8번은 자 새끼 손가락으로 가는 저림 증상이 있다는 거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보시고 상완신경. 자 이제 70페이지입니다. 악관절 장애. 6-1 악관절 장애의 원인. 자, 악관절. 아까 경추 디스크에서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경추 디스크가 걸리면 조금 지나면 관리를 안 하면 그거는 사람마다 틀리지만 몇 달에서 몇 년 사이에 허리 디스크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허리에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관리하다 보면 예전에는 허리 디스크만 있었던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허리 디스크 플러스 경추 디스크까지 같이 옵니다. 그만큼 이제 자세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죠. 스마트폰의 발달에 의해서 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하면서 목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추 디스크가 생기면서 허리 디스크가 이제 생겨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최대한 척추 동물에서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고,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정확한 검사와 뭐 치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수술하시면 대부분 10년, 8년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상만을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70페이지 악관절 장애. 6-1번 악관절 장애의 원인. 악관절은 턱관절 말씀드리는 거예요. 측두골과 하악골 사이에 있는 관절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다. 그렇죠. 측두골과 하악골, 상악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악골만 움직입니다. 하악골만. 요 사이에 이제 작은 쬐끄만한 디스크가 있어요. 의사들은 이 관절에 관련된 증상, 근육, 골격의 기능 이상, 일반적 징후 등을 총칭할 이 용어로 나타낸다. 이 관절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관절 주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악관절은 진짜 경첩 관절이 아니다. 자, 경첩 관절이라는 이제 문을 열 때 이제 경첩 모아지는 이런 이 관절은 상하, 전후, 좌우 어느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넓은 가동 범위가 관절이 손상되거나 반복 사용으로 인한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원인이다. 게다가 외측 익돌근 직접 이 관절 원판과 이어져 있는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턱을 움직일 때 악관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근육은 측두근, 교근, 외측 및 내측 익돌근, 아기복근의 5개이다. 턱관절 관리할 때도 이 근육을 무조건 건드립니다. 자, 측두근은 주로 하악골의 뒤쪽 및 위쪽 이동을 돕고 음식물을 씹거나 말할 때에도 항상 사용된다. 자, 교근은 하악골의 위쪽과 앞쪽 이동을 돕는데
교근은 깊은 갈래는 하악골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두 개의 근육은 쉽게 만져지며 턱과 관자놀이 주변에 통증이 관련된다. 측두근은 보통 두통이 있는 부위에서도 같이 만져지죠. 그리고 이제 교근도 살짝 만지면 이제 누르면 아픈 사람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쪽은 아프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한쪽만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한쪽엔 통증이 있고 한쪽은 괜찮은. 자, 왜, 자, 뇌혈관 질환의 진단과 반응이나 또 나오네요. 악관절 장애는 턱의 과도한 사용, 식사 습관, 부정교합, 턱을 괴는 습관, 이렇게 괴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 불량한 수면 자세, 옆으로 자는 거, 옆으로 자고 엎드려 자는 거, 당연히 눌리면 안 돼요. 굉장히 사는 게 이런 거 보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 올바로 산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 스트레스에 인한 근육 긴장으로 이를 꽉 모는 습관 등으로 목뼈의 틀어짐과 척추 측만, 두통 등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상 몸은 어떻게 보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챙기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아픈 걸 덜어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이해를 하시고 그 일상생활에서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외측 익돌근은 악관절의 통증과 기능 이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이 근육은 하악견, 턱 목뼈에 부착되어 관절 원판에 직접 부착된다. 이 근육은 하악골의 앞쪽과 좌우 움직임을 돕는데 얼굴의 근골격 구성상 이 근육을 수기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안에서 만지는 테크닉이 가장 효과적이다. 내측 익돌근은 하악골의 위쪽, 앞쪽, 좌우 움직임을 돕는다. 이 근육도 입안에서 가장 만지기 쉬우나 하악골각 속면의 부착부는 외측의 피부 표면에서 만져질 수 있다. 턱관절을 교정할 때 이 익돌근들을 건드리는데 이제 장갑을 끼고 직접적으로 이제 손을 집어넣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악관절 장애는 발생 원인 다양하므로 환자의 주치의와 상담한 후에 수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반복적인 사용, 계속적인 수축, 자세 등을 제외한 여러 요인이 이러한 근육군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턱의 통증, 교합 이상, 관절 연골의 아탈구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런 증상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자, 그런 후에 불쾌감이 치아 교정 때문이거나 이상한 조직의 증식 및 뼈의 형성 때문인 경우 의사가 특별한 치료 계획을 세운 경우 등에는 수기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악관절 장애의 징후와 증상, 뭐 입맛 다짐, 관절 가동 범위 축소 당연하죠. 어긋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육 길이가 짝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가리, 그 다음에 교경, 개구불능, 그 다음에 개구장애, 저장 및 하품에 동반된 통증, 입 벌리다가 이제 턱 빠지고 턱 아픈 거죠. 그 다음에 두통, 좀 관리하는 방법이 써 있고요. 자, 이제 어깨와 위팔 및 가슴. 어깨와 위팔 및 가슴.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두통, 뭐 목 뒤쪽 이제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 쪽이 많이 아프잖아요. 자, 순서가 잘 나와 있죠. 자, 75페이지입니다. 자, 어깨와 견갑대의 개요. 어깨는 근육, 뼈 조직, 인대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부위이다. 자, 이 부위는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손상 및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외상, 근육 파열, 피로 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죠. 항상 피곤하면 어깨가 무거워, 고만 말이 있는 것 같아, 아파, 막 이런 쪽. 어깨죠. 자, 견갑대 손상은 대부분 이제 근육, 힘줄, 인대 중 하나가 손상되어 발생된다. 견갑대 손상은 스포츠 선수의 흔한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손상으로 일반인에게도 많다. 자, 견갑대에는 3개의 주요 관절과 1개의 관절 모양 구조가 있다. 자, 보면 흉쇄관절
신용으로 복장 빗잔 관절이라고 합니다. 구용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흉쇄 관절은 그것들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강하며, 자, 흉골과 쇄골 요 사이에 있는 관절 둘이서 이어주기 때문에 뼈와 뼈가 만나면 관절을 이루잖아요. 이 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깨의 봉우리라고 견봉하고 쇄골하고 보죠. 견쇄 관절입니다. 뼈와 뼈가 만났을 때 관절을 이루면 그 관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쇄 관절은 쇄골의 가쪽 끝을 견갑골 견봉 돌기와 연결된다. 이 관절은 관절 주머니가 약하고 두 개의 인대로 매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견갑 상완 관절,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 흔히들 말하면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견갑 상완 관절 말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견갑골하고 여기 이제 상완골이거든요. 상완 위팔뼈가 견갑대하고 만나서 이루는 관절, 견갑 상완 관절입니다. 가동 범위가 굉장히 인체에서 가장 넓습니다. 가장 넓고 약간 좀 불안정하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깨 이제 견갑 상완 관절,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이라고 불리는 구관절이다. 자, 이 관절의 얕은 관절면은 관절란과 여러 개의 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 관절도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손상되기 쉽다. 자, 견갑 늑골 관절. 진짜 관절은 아니지만 이게 견늑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견갑골과 늑골 사이에 스카필라하고 늑골 사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곳은 어깨를 안정시키면서 견갑대의 넓은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위다. 견갑대라는 것은 이 관절들을 모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깨의 뼈. 자, 어깨의 뼈는 세 개의 중요한 뼈가 있어요. 쇄골, 견갑골, 그다음에 상완골, 쇄골, 그다음에 이쪽 견갑골, 그다음에 여기 상완골 세 개의 주요 뼈가 있는데 연결 부위다. 자, 상완골두의 구와 견갑골의 절구, 소켓에 의해서 견갑 상완 관절이 이루어진다. 그쵸? 보렌 소켓 관절이죠. 견갑골은 견갑골은 스캐플라는 쇄골과 견봉 쇄골 관절로 통상적으로 견쇄 관절, AC 관절이라고도 한다. 자, 아크로미온 클라비클 조인트. 자, 봉우리 빗장 관절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두 개의 주요한 관절에 덧붙여 쇄골과 흉골을 연결하는 흉쇄 관절이라는 작은 관절도 있다. 자, 어깨의 뼈는 비교적 약한 인대에 의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력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미국 스포츠협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장수할 수 있는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조사가 나왔죠. 방법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 심한 강도가 아니라 중강도의 정도의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면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장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무리하게 운동 선수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적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과하면 부족하면 못하다 라고 하는 옛말도 있듯이 때로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제 체력을 소모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뭐든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차라리 다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어깨의 관절. 어깨는 흉쇄 관절, 흉골, 견갑 관절, 견봉, 쇄골 관절, 관절 상완 관절 등의 상호작용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흉쇄 관절. 제가 이제 흉쇄 관절은 쇄골 안쪽에서 흉골의 관절을 이룬다. 이 관절은 팔에서 유일하게 몸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팔의 큰 운동을 감당해야 하므로
관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 흉쇄 관절은 흉골과 쇄골 관절이요. 굵은 인대, 그 다음에 관절 원판, 관절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 부위에서는 흉쇄 관절의 탈구보다는 골절이 잘 일어난다. 흉쇄 관절은 안장 관절이며 볼록한 모양과 오목한 모양의 관절면이 있다. 이 구조에 의해 쇄골은 올리기와 내리기, 내밀기와 들이기, 축회전, 운동 등을 한다. 기본적으로 상지대, 견갑대와 쇄골 모든 운동에는 흉쇄 관절이 관여한다. 자, 그러므로 흉쇄 관절이 유착되면 쇄골과 견갑골의 운동이 제한되어 어깨 전체 운동이 제한된다. 자, 흉골 견갑관절은 흉곽 뒷벽과 견갑골 앞면에 닿는 부위이다. 자, 흉골 견갑관절의 운동은 흉곽 뒷벽을 이동하는 견갑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흉골 견갑관절의 기본적인 운동과 위치는 어깨의 기본적인 기능이 꼭 필요하다. 흉골 견갑관절의 운동은 올리기와 내리기, 내밀기와 들이기, 그 다음에 위쪽 돌리기와 안쪽 돌리기다. 모든 운동은 어깨 부위를 이루는 다른 3개의 관절의 운동에도 관련된다. 그러니까 견봉쇄골관절은 평면관절로 쇄골의 가쪽과 견갑골의 봉우리로 이루어진다. 견봉쇄골관절은 쇄골 가쪽 끝에서 견갑골을 닿고 견갑골과 상완골의 운동에 관여한다. 견봉쇄골관절에는 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몇 개의 인대가 관절을 안정시키고 있다. 자, 오늘은 80페이지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제가 공부하면서 같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